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천만 뉴스 한번 시작해 볼게요.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핫한 이런 여러 이슈들 소식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요즘 코인이 또 뜨네요. 코인 그 중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대장이죠. 대장. 코인의 대장 비트코인이 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전에 10만 불 뚫고 벌써 한 10만 5천 불인가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더 그러다 보니까 1억 우리 돈으로 한 1억 5천 5백만 원도 뚫었습니다. 1억 5천 5백만 원도 이러다가 뭐 2억도 가겠다 하는 소리가 나오겠어요. 참 대단합니다. 비트코인 122일 만에 11만 1000달러 돌파를 했고 원화 신고가까지는 한 5%가 남았네요. 5%가 남았습니다. 기관들의 이전 수요가 신고가 랠리를 좀 이끄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4개월 만에 달러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는데 여기 이제 원화의 그 신고가하고 격차를 5% 정도 이제 줄인 거죠. 비트코인 원화 가격은 원화 강세, 글로벌 시장과 수급 차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 탄력이 상대적으로 이제 약할 수 있는 겁니다. 상승 탄력. 오후 4시 20분 기준 보니까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1.84% 상승해서 1억 5,437만 원을 기록했네요. 1억 5,437만 원. 지난 1월 20일 기록한 빗썸 신고가와 불과 5.8% 차입니다. 5.8%. 앞서 이날 오후 한때는 1억 5,518만 원까지 이제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거든요. 달러 기준으로 신고가를 재차 경신을 했는데 새벽에 10만 9,767달러를 돌파하면서 기존의 신고가를 갈아치운 지 이제 몇 시간 만에 이제 11만 1000달러도 이제 넘긴 거죠. 이렇게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1시에 가상자산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전일 대비 3.52% 올라서 11만 1861달러에 거래가 된 거죠. 비트코인이 달러 기준으로 신고가를 새로 쓴 거는 지난 1월 20일 이후로 122일 만입니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고가를 경신했음에도 원화 신고가를 뚫지 못한 그 배경은 원달러 환율에 있어요. 최근에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같은 달러 기준 가격이라도 그 원화로 환산하면 실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겠죠.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 간의 수급 구조 차이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현물의 그 ETF 등을 통해서 기관 중심 수급이 활발히 유입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는 개미들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상승 탄력이 제한적이죠.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시가총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코인데스크에 따르니까 비트코인이 이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가총액은 2조 1600억 달러 돌파. 이런 아마존 시가총액을 넘어섰네요. 비트코인은 전 세계 자산 순위에서 아마존을 제치고 5위에 올랐습니다. 웃기지 않나요? 이 보이지도 않는 코인이 이렇게 아마존을 능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하여튼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하나의 코인이 되어버린 거야. 비트코인 신고가 랠리 비경에는 기관 수요가 꼽히네요. 실제로 기관 수요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보니까 최근에 5주 동안 총 9조 1261억 원이 이제 순유입이 됐고요. 가상자산 분석업체에 따르니까 이에 대해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 유입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 시그널로 작용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연내 21만 달러를 넘길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널에서 그래요. 이날 더블럭을 통해서 이번 상승장은 개인 투기가 아닌 기관과 장기 자본이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비트코인은 올해 최대 21만 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21만 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 천장을 뚫고 있는데
주요 알트코인들도 강세를 띠네요. 같은 시각 보면 이더리움도 뭐 2.47%, 리플 1.7, 솔라나의 4.4, 도지 5.2% 일제히 오릅니다. 비트코인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뜻하는 김치 프리미엄은 0% 떨어졌네요.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비교 플랫폼에 보니까 오후 4시 30분 기준 김치 프리미엄은 0.81%네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가 72점을 기록했네요. 탐욕 수준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동안에는 진짜 공포, 제가 2까지 본 것 같은데, 공포 지수 2. 진짜 이렇게 뭐 공포 지수가 심각할 때는 매수를 하는 게 맞는가 봐. 응? 매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하여튼 비트코인 요즘 핫하다는 겁니다. 요즘 알트코인도 상당히 뜨겁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 5,000개 가지고 피자 한 판 사고 그랬다는데, 야, 그 당시 때 그 5,000개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쯤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겠네요. 그죠? 그런 부자가 됐을 텐데, 누가 이렇게 코인이 오를 줄 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코인이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것 같고, 요즘 또 로봇 쪽도 관심이 많은가 봐. 로봇,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이런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로봇 사업 확대 나서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련 ETF들이 국내에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답니다. 현재 기술과 정책, 산업 모멘텀이 동시에 맞물리다 보니까 로봇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다는 거죠. 다만 한국 로봇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다소 이제 뒤처져 있어서 국내 기업이 투자할 때는 그 사업 구조랑 수익 성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따져봐야 돼요. 꼼꼼하게. 그 선별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한 거죠. 코스컴 ETF 체크해 보니까 지난달 국내 증시 상장된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 보니까 1개월 수익률이 24.2%나 올랐습니다. 그럼 같은 날 상장된 KB자산권에요. 라이즈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18.9%, 하나자산거도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16.5%. 뭐 하나 만들면 같이 다 따라 만드는 것 같아. 그 자산운용사들이 줄줄이 따라 만드네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투자 대상을 확대한 NH거 아몬디 자산운용의 하나로 글로벌 피지컬 AI ETF도 21% 승리를 보였습니다. 로봇 관련 ETF의 강세는 해외 ETF에서 나타나네요. 로봇 테마로 분류되는 프랭클린 인텔리전트 머신 ETF도 한 달 사이에 25.9% 급등했네요. 이렇게 국내외 로봇 ETF들이 상승하는 대형 기술주의 로봇 사업 확대 그런 계획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기업 휴메인과 손잡고 자사의 옴니버스 플랫폼 기반의 물리 AI 로봇 솔루션을 구축하기도 발표를 했는가 봐요. 여기에 또 일론 머스크죠. CEO가 다음 달 로봇택시 그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서 모멘텀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쪽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해요.